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에 왔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을 타러 강원도까지 왔는데요. 한국 시장에 12월부터 출시가 될 BMW의 플래그십 슈퍼 SUV XM입니다. 사실 XM은 한국 시장에 23년도에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기본 트림과 함께 한정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500대 정도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길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요번에 연식 변경과 페이스리프트 그 사이에 레이블이라는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이렇게 12월부터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될 BMW XM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 그룹에서 가장 크고 비싸고 가장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럭셔리 플래그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가격이 2억 2,700만 원에 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가격 진입 장벽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출시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지금 엔진으로 구동이 되어가지고 엔진음이 웅장하게 나는데요. 일단 오늘은 와인딩 코스와 함께 강원도의 다양한 길을 다니면서 이 XM의 성능 위주로 느껴보는 행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떠나보도록 해볼게요. 고! 저는 XM 레이블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는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막 산도 좋고 방금 전에는 강릉 해변을 주행을 했습니다. 잠깐 즐기느라고 제가 촬영을 스톱을 했어요. 아무튼 이 BMW 그룹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진 XM을 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한국 시장에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저는 XM을 시승을 못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홍씨는 지금 이 XM을 처음 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M 같은 경우는 기존의 X5M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X5M하고 뭐가 다르냐? 일단 X5M하고 제가 타고 있는 XM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약간 태생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X5M도 엄청난 차량이죠. 그것도 이제 거의 한 돈 2억 하는 차거든요. 근데 걔는 X5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성능이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XM은 태어날 때부터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플래그십 차량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X5M 같은 경우는 순수 내연기관이지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29.5kW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요거는 WLTP 기준으로 80km 이상 갈 수 있는데 한국은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한 60km 정도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XM의 배터리가 한 75% 정도 차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66km다라고 나옵니다. 처음 이 차량 XM을 딱 탔을 때에는 배터리가 그래도 한 80% 정도 차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78km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게 주행 가는 거리가 60km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90km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효율성도 챙김 프리미엄 플래그십 차량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가격이 2억 2,770만 원입니다. 뭔가 가성비라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아니 2억이 어떻게 가성비야 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동급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XM에 가지는 포지션은 기존의 고성능 차량에서 아쉬웠었던 연비, 유류비 이런 부분을 상당수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V8 8기통 트윈 터보 4.0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29.5kW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력 충전만 자주 해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행감에 있어서는 약간의 가성비를 챙긴 차량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완속 충전만 지원을 합니다. 완속 충전 시스템이 이전에는 아마 7kW인가 그랬는데 요번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11kW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다른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충전 속도가 이제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거의 전기 모터로 주행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요 BMW 그룹이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은
진짜 얘가 내연기관인가? 엔진이 있었나? 라는 거를 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웬만해서는 고속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줍니다. 지금도 현재 하이브리드, 여기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세팅을 했을 때 시속 90km까지는 그래도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언제 엔진이 개입이 되느냐, 요거는 이제 급 가속 이런 거를 했을 때 엔진이 부앙 하면서 들어옵니다. 일단 저를 좋아하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8기통을 가장 좋아합니다. 더 위에 10기통이나 12기통도 있잖아요. 근데 전 다 타봤거든요. 8기통이 가장 좋아요, 음색은. 그리고 차체의 밸런스나 궁합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8기통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 8기통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요. 그 감성을 홍씨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정차했다가 급 엑셀링을 했을 때, 요럴 때에는 또 엔진이 개입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스포츠 모드도 아니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아닌데 살짝만이라도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그 V8 8기통이 가지고 있는 음색과 회전 감각, 이런 것들이 정말 차쟁이들,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라고 할까요? 너무 음색이 진짜 좋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가 지금 고속으로 밟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이게 M 모드로 들어가면 또 매뉴얼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 모드, M 모드로 현재 변환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변 배기 사운드가 있어요. 가변 배기 사운드는 스포츠 플러스나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부밍음이 조금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변 배기 사운드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살짝 엑셀링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계속된 가속을 하지 않고 잠깐만 밟았을 때에도 와, 진짜 와. 왜냐면은 제가 타고 있는 XM 레이블은 합산 출력이 700마력이 넘습니다. 748마력 정도가 되고 토크도 102토크예요. 그러니까 마력도 엄청나지만 토크도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밟았을 때, 야, 얘는 내가 오로지, 그러니까 이 XM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성능과 온전한 파워, 출력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이제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약간의 팝콘 사운드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매뉴얼 모드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준하는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스티어링 휠도 스포츠로 세팅이 되고요. 이게 전기 모터도 맥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출력을 많이 내거라 라는 거죠. 그 이외에도 서스펜션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세팅이 되고요. 이 구동력까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BMW XM 레이블은 이거 진짜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정말 웅장하고 저음, 초저음으로 진짜 서라운드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산길을 돌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이 어댑티브 셰시 M 전용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하게 롤을 붙들어 줍니다. 이렇게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차량들은 보통 와인딩을 갔을 때 좀 그립력을 잃는다 라든지 롤링이 발생이 되고 하중 이동도 발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XM은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샥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전용 이 어댑티브 셰시가 딱 반응을 해주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잘 붙들어주고 있어요. 잘 붙들어주고 있어, 아주. 제가 시승하고 있는 XM 레이블은 V8 트윈터보 4.4 가솔린 엔진과 함께 M 스텝트로닉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상 주행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변속을 표현해 줍니다. 제가 안 그래도 BMW 차량들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가장 상위, 그러니까 피라미드로 치자면 가장 꼭대기 군에 들어가 있는 XM인데 거기서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출력이 좀 더 증가가 된 레이블은 어떻겠어요?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세팅과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네요. 아, 너무 재밌다. 그리고 오늘은 시승 행사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이고 또 XM 자체가 편안하게 데일리카로 운용하면서도 실내 공간이 넓은데 거기에 M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도 같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럭셔리까지 한 두 꼬집 추가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와인딩 코스로 시승 코스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도로 요철 구간이 있었거든요. 저런데도 아주 노면의 피드백을 잘 읽어주면서도 디테일한 충격들은 어댑티브 셰시에서 충분히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SUV인데 지금처럼 와인딩 구간에서 날렵한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M 스포츠 디퍼런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크 벡터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XM은 공차 중량이 무려 2.7톤, 그러니까 총 중량으로 따지면 거의 3톤에 육박하는 차량입니다. 전기차냐고요? 전기차 아니에요. 전기차 아닌데 예, 총 중량이 거의 3톤을 육박해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야, 진짜 이런 코너에서도 그립력을 정말 대단히 잘 잡아줍니다. 와. 근데 계속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다녔더니 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로 세팅을 바꿨습니다. 달리는 것도 재밌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어댑티브 셰시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펀드라이브 주행을 했을 때 셰시도 좀 스포티하게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주행 피로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도 엔진으로 계속 구동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순수 전기 모드인 일렉트릭 모드로 한번 변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M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좌우측에 M 매뉴얼을 두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M1은 일렉트릭 모드로 되어 있고 M2는 모든 게 다 스포츠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M1 모드로 바꾸면 아,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아, 편하네 편하네 편하네. 아, 좋다 좋다 좋다. 여태까지는 엔진으로 V8 4.0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계속 구동이 되었다가 지금은 순수 전기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29.5kW 배터리가 지금 다시 열심히 열일을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면은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엔진으로 구동이 되어가지고 와, 재밌다, 이 V8 사운드 너무 좋다 했는데 지금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니까 외부 소음이 살짝 들리는데 이게 외부 소음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풍절음이 다소 실내로 유입이 되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미러가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사이드 미러 위쪽에 약간의 이 공기역학을 위해서 뚫어놓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이드 미러 튀어나온 부분의 면적이 큽니다. 거기서 오는 풍절음이 실내에 유입이 다소 되는 편에 속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엔진으로 개입할 때에는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EV 모드,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때 다소 크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기 모드에서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 뭐가 달라질까? 전기 모드에서, 일렉트릭 모드에서 제가 패들 시프트를 눌렀더니 저는 이게 회생제동 모드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냥 업 시프트, 다운 시프트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또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라 가지고 다른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지금 전환점을 찍고 다시 오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디야? 평창군. 평창이면은 여기 스키장 있는 곳 아니에요? 아, 여기 방직턱, 진짜 배기 방직턱. 승차감. 이게 일렬 승차감은 되게 좋은데 뒤쪽에가 리어가 약간 다소 와일드하게 떨어졌습니다. 뭔가 덜컹 하고 뭐지? 싶은 그런 사운드가 살짝 나긴 했어요. 이거 뭐지?
저는 이제 드디어 기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1시간 조금 더 넘게 제가 이 XM 레이블을 타고 주행을 했는데요. 기착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이트 바디 컬러와 이렇게 블랙 컬러의 바디가 라이트가 들어와 있죠. 일단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레이블로 부분 변경이 되면서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규 컬러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네이비빛 컬러의 신규 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아무튼 일단 요 XM 하면은 BMW에서 기함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단 뭐 좋아 보이는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에는 BMW의 기함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MW의 육각형의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가지고 불빛이 들어옵니다. 요즘 대다수의 BMW 신차가 이렇게 그릴부에 라이팅이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7 시리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원화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범퍼 쪽에는 이게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이게 특히나 블랙 바디라서 더 이쁘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옆에 화이트 바디 컬러가 있습니다. 화이트 바디 같은 경우는 전면부 그릴부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은 이 외장 컬러하고 통일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랙 컬러가 XM하고 좀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XM의 측면부를 보고 계십니다. XM은 전장은 5110mm, 전폭은 2005mm, 전고는 1755mm, 마지막으로 휠베이스는 310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함,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덩치면에 있어서는 대형 SUV라서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보통 세단이 아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1m가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XM은 그 정도의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부에서 레이블만의 특징은 이게 레드 레터링이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XM하고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은 이 레드 컬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V8 4.4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완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게 충전이 되게 느렸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가 11kW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휠 사이즈도 기함답게 22인치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전륜과 후륜이 조금 다른데 전륜 기준으로는 27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휠 디자인이 정말 예쁘거든요. XM 레이블은 합산 시에 748마력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동력도 중요합니다. 안쪽에 이 디스크 직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재원을 모르겠는데 아마 전륜에는 포피 브레이크 정도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휠도 그냥 일반적인 알로이 휠이 아니라 자세히 봤을 때 공기의 흐름을 주도해 줄 수 있는 디자인 파츠가 곳곳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XM, 이 전용 엠블럼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후면부도 XM의 특징들이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수평 형식의 리어램프와 함께 또 이 유리에 BMW 음각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BMW 다른 모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도 굉장히 유려한 곡선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거의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XM 이렇게 중앙부에 배지가 장착이 되고요. 기존 BMW 차량들하고 봤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듀얼 머플러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좌우 쪽에 들어가는데 XM은 이렇게 수직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뭐야 이게 가방이 있었어. 여태까지 저 주행하면서 몰랐어요. 가방이 왜 있지? 아무튼 실내 공간은 대형 SUV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미엄 플래그십 차량이잖아요. 안쪽에 이 스웨이드 재질이 미쳤다. 솔직히 이런 실내 마감재나 재질은 럭셔리 하이엔드급 브랜드 있잖아요. 뭐 벤틀리라든지 그런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고급스럽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전동으로 조작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뭐가 많아요. 뭐가 되게 많은데?
자, 현재는 XM 레이블 실내에 탑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 루프가 굉장히 독특하죠. 요거는 이제 다른 BMW에는 안 들어가 있는 프리즘 헤드라이너라고 합니다. 이게 3D로 음각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이 컬러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주간이라서 그냥 그래 보이지만 야간에 봤을 때에는 이 프리즘하고 겹쳐 보이면서 여기서 뭔가 애니메이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내장재는 전부 다 고급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내 컬러도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컬러가 가장 밝은 컬러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그레이빛이 조금 더 많이 도는 베이지 시트이고요. 또 이렇게 XM 전용 버킷형 시트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가죽의 재질도 메리노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부드러우면서도 어느 정도의 쿠션감이 느껴지는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M 전용 스티어링 휠과 함께 이렇게 XM에만 적용이 되는 가니쉬가 적용이 되고요. 또 이게 카본 파츠가 적용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컬러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카본 소재가 여기 컵홀더 쪽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되고요. 이 컵홀더 쪽을 딱 열면은 이거는 전동일 줄 알았는데 전동은 아니네요. 이렇게 닫을 땐 이렇게 닫고 열 때는 한번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안쪽의 컵홀더는 일반 X5와 동일한 이 냉온 방식의 컵홀더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 버튼을 누르면은 차갑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따뜻하게 음료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무선 충전 패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 BMW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M은 M 전용 기어 레버가 탑재가 됩니다. 이게 순수 내연기관에서는 이게 파킹 버튼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XM은 어쨌든 간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파킹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은 이렇게 하면 되고 주행할 때에는 기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변환이 되고요. 요거는 중립. 한 번 더 갈 때에는 이렇게 후진을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런 물리적인 방식이 좀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함께 가변 배기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주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 인포테인먼트도 iOS 9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들이 다채롭습니다. 또 정차 시에는 유튜브와 함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XM은 고성능 SUV이긴 하지만 실내 공간도 그만큼 넓습니다. 일단 이 2열 도어 쪽의 컵홀더가 깊이가 진짜 깊어요. 이거 뭐야 이거? 요 정도로 깊게 들어갑니다. 또 앰비언트 라이트도 요 안쪽까지 끝까지 나와요. 그리고 시트도 1열과 비교했을 때 2열의 시트가 조금 더 컴포트하고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 센터턱은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열을 탔을 때는 이게 진짜 시트 자체가 다르네. 일단 1열은 펀 드라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이드 시트가 운전자를 꽉 잡아줬더라 하면은 2열은 뭔가 진짜 집에 있는 소파 있잖아요. 소파에 앉은 것처럼 되게 편안하다. 특히 등받이도 편안하긴 한데 이 엉덩이 시트 있잖아요. 이 엉덩이 시트가 탄성이 이거 봐요. 진짜 미쳤어. 아니 이거 뭐야? 그리고 센터 쪽에는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암레스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의 옵션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쪽에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는 독립적으로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열선까지 지원이 됩니다. 총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또 아래쪽에는 시거잭과 함께 C타입의 충전 포트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뭐랄까 이게 플래그십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서 살짝 아쉽습니다. 이 시트 백 쪽에는 이렇게 X5와 동일한 충전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3존이기 때문에 B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짠! 이번에는 기착지를 지나서 다시 저의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 했는데요. 이렇게 고성능 차들은 사실 승차감이 엄청 나긋하다거나 부드럽진 않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회전 교차로 왔는데 회전 교차로를 지나서 어필 오르막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성능 차들은 사실 승차감이 데일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약간 딱딱한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차
하체 거동성을 좀 더 안정적으로 붙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팅에 속합니다. 근데 요 XM 같은 경우는 고성능, 그러니까 얘가 합산이 700마력이 넘는 차량이잖아요. 700마력이 넘는 차량 중에서는 나름 일상주행에서는 나긋함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는 M 전용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얘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거든요. 느낌들이 감쇄력도 조절을 해주고, 특히나 지금처럼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했을 경우에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조용하면서도 나긋하고 편안하고 그냥 부드럽게 주행을 해줘서 사실 요거는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가격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자 아빠를 둬야지 탈 수 있는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금전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차를 한 대를 운영하는 것과 두 대를 운영하는 거는 나가는 지출 자체가 다릅니다. 차가 두 대면은 뭐 자동차세부터 해가지고 보험도 다시 들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XM 같은 경우는 데일리 포지션에서도 편안한 운용이 가능하지만 펀드라이빙도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X5M하고 GLS63을 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스펙을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XM하고 견줄 수 있는 경쟁 차종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성능만 봤을 때에는 사실 X5M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X5M은 조금 더 날것의 야성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이 내연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비 압박이 있고요. 또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XM은 가격 진입 장벽이 솔직히 말해서 높긴 하잖아요. 2억 2,700만 원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가격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유류비를 세이브할 수가 있다는 거죠. X5M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GLS63 같은 경우는 걔도 이제 고성능 모델이긴 하지만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성능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은 두 차종보다 조금 더 스포츠성에서는 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거는 공도 주행에서는 크게 느끼기가 어렵고 정말 펀드라이빙, 완전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 끝나기 무섭게 다시 또 와인딩 존으로 제가 진입을 했어요. 세상에, 요럴 때에는 이제 롤 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다시 세팅을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시승 코스는 진짜 직선 도로가 없어요. 다 와인딩입니다. 그냥 와인딩밖에 없어. 와, 이거 진짜 회전 그 반경이 진짜 컸거든요, 이게? 근데 되게 날렵하다. 이 XM은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1m가 넘습니다. 진짜 크죠. 근데 이렇게 크고 무겁고 또 휠베이스도 긴 차량들은 직진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코너 주행을 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 더 간다거나, 보통 그게 언더스티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롤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하중 이동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펀드라이빙을 했을 때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와, 방금 약간 드리프트 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잡아준다. 와, 이 노면의 그립력이 진짜 좋습니다. 물론 요거는 고성능 타이어가 껴져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진짜 재밌다, 이 차. 덩치가 이렇게 크고 무게가 3톤에 육박하는데 재밌다니. 여기서 사실 경량화, 그러니까 중량만 좀 더 덜어냈으면은 정말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차가 무겁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요게 X5M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고성능 차들은 진짜 무게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디테일들이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덩치에 이 무게에 이 정도 성능인 것도 놀랍기는 해요. 놀랍긴 합니다. 이거 봐요. 지금 앞에는, 제일 앞에는 아반떼 AD 있고 바로 앞에는 산타페 DM 있거든요. 저런 차들은 사실 그냥 일반 주행, 데일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와인딩 구간에서 펀드라이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버텨주지도 못하고 운전자도 저런 차량으로
펀드라이빙을 하면은 약간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자, 이렇게 신명나게 제가 와인딩을 거의 한 2시간 동안 타고 다시 이제 시내길로 들어왔습니다. 시내길로 들어오니까 왠지 시끄러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요 일렉트릭 모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일렉트릭 모드면 당연히 조용하죠 또.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기는 하지만 이제 시내길이다 보니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고성능 700마력이 넘는 차량으로 진짜 원 없이 와인딩을 탄 것 같아요. 당분간 이제 와인딩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신명나게 탔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크루즈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이 핸들 좌측에 버튼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돼요. 아, 근데 앞에 차가 갑자기 물을 버려가지고 제가 타고 있는 차에 물이 다 쏟아졌거든요. 와이퍼 한번 작동시켜볼까? 오! 되게 곱게 분사된다. 워시액이 뭐랄까 진짜 그 안개 미스트처럼 안개처럼 쫙 하고 곱게 분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뭔가 플래그십 다운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와인딩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끝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와인딩 정도의 곡선은 아니긴 합니다. 지금 약간 코너 구간이거든요. 이랬을 때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는 꽤 정밀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얘가 전폭이 지금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잡으세요 라고 경고문이 떴는데 이렇게 스티어링 휠 쪽에도 이거 그립 감지 시스템인가 봐요. 보통 수입차에 그립 감지 없는데? 뭐야, 플래그십이라서 있나 봐요. 대박. 그래서 제가 사실 저번 주에 BMW의 X5를 시승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했었는데 걔만 하더라도 이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하면은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했을 때 토크 방식이라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됐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오늘 막 시승 행사라서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XM은 플래그십이라서 그런 건진 몰라도 그립 감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이렇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그 경고문이 사라졌어요. 웬일이야? 웬일이에요 이거? 요즘은 이제 수입차들도 이 주행 보조 기능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차선 변경 보조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해볼게요. 딱 틀고, 근데 잡으라고 하네? 손에 핸들에 손을 살짝 얹어놔야 돼요. 얹어놔야지 얘가 조향 보조를 해줍니다. 지금은 실선 구간이거든요. 실선 구간 해주나? 실선 구간은 카메라가 똑똑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안 해줍니다. 지금은 다시 점선 구간이에요. 해주나? 해줘. 세상에, 내가 가는 곳이 점선인지 실선인지도 알려주고 실선 구간은 당연히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주네요. 그리고 차선 변경 보조도 사실 제가 BMW를 처음 타는 게 아니잖아요. 5시리즈를 포함해가지고 5시리즈를 포함해서 BMW 신형 차들을 탔을 때 요 차선 변경 보조가 그렇게 막 자연스럽게 개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뭔가 약간 이질적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디테일한 컨트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XM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완성도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좋다. 플래그십은 이래서 좋군요. 세상에 다르다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요 XM을 타기 전에 사실 뭐 가격만 비싼 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 BMW 라인업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 제외할게요. 그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외하면은 XM만의 그런 장점들이 솔직히 전기 모터를 쓸 수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대다수의 내연기관 차들이 500마력 넘잖아요. 그러면 500마력이든 600마력이든 그냥 다 재밌어. 500마력이 넘으면 다 고성능 차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서 디테일한 마력들이 올라간다 해서 운전자가 크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뭐 서킷 주행이라든지 내가 프로 드라이브야 그러면 느낄 수 있죠. 근데 일반인 기준으로는 500마력이 넘는 차들은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크게
느끼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XM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하루 종일 이 XM을 타고 강원도 산길을 갔다가 뭐 바닷가 갔다가 일반 공도 갔다가 뭐 시내도로 갔다가 뭐 다리 이음새 갔다가 정말 다양한, 그리고 제가 촬영은 안 했는데 오프로드도 갔어요. 약간의 오프로드도 가긴 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노면들을 겪어보면서 이 XM은 확실히 기존 BMW 라인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디테일한 완성도에 있어서 마감이 굉장히 좋은 차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라인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싸지만 그 비싼 가격을 하기는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해가 지기 일부 직전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직접 발광식, 이 안쪽에도 들어오거든요, 컵홀더. 그리고 풋등에는 무드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지금 BMW, 바월스 앤 윌킨스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운드 안쪽에도 뭔가 튜닝을 한 것처럼 라이트가 들어와요. 너무 예쁜데?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XM을 그냥 원 없이 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항상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억 단위가 넘어가는 차들은 웬만해서는 다 좋습니다. 왜냐면 그 값어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XM은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더 많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가령 이렇게 크고 무거운 차가 와인딩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든지, 진짜,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제 본차로 돌아가면 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뭔가 약간 망한 것 같고, 이런 플래그십 차들을 타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적게 일하시고 부자 되셔서 이런 플래그십 차량들을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다. 이렇게 시내에서는 또 조용하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면 되니까 정말 그 아수라 백작처럼. 근데 XM도 너무 좋긴 하지만 사실 BMW 차들은 세그먼트와 라인업 상관없이 일단 그 차쟁이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값으로 다 이제 차량이 제작이 돼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제 다음 차 이제 기변을 한다면은 희망사항이긴 해요. BMW 차를 한번 사보고 싶다. 자, 여러분, 갑자기 뷰가 바뀌었죠. 갑자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제가 타고 온 차를 수거해 가셨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짜라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XM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원도의 다양한 지역을 이 XM과 함께 했습니다. 덩치도 크고 무게도 무거워가지고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이 펀드라이빙 성능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졌고요. 또한 도심 주행을 했을 때에도 다른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의 매력 포인트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참 비싸기 때문에 진짜 정말 재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BMW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한 번쯤 트라이 해볼 수 있을 법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